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역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뭐부터 시작할까요?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예. 좀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민생 토론회를 계속 예. 개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원전 산업을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인 국정 운영이 예. 세계 인류의 대한민국 원전 기술을 사장시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장시킨 주체가 누구냐? 예. 이전 정권, 예. 문재인 정권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직접적으로 전 정권을 겨냥을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들어보죠. 제가 취임 직후 창원을 방문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의 원전업계가 한마디로 고사 상태였습니다.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 운영이 세계 인류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 직후부터 원전 정책과 원전 생태계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제 얘기한 게 예. 정부는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서 올해를 원전 제도역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원전과 이제 이념을 직접 연결하는 게 사실 뭐 임기 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제 해왔었던 발언의 예. 연장선상이긴 한데 과연 원전을 강화하겠다라는 윤 대통령의 이 기조 그거는 그러면 이제 이념적인 게 아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비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예. 이 어떤 원전이란 것 자체가 말입니다. 네. 미래 산업이냐 아니냐, 혹은 어떤 뭐 향후 그린 산업이냐 아니냐 이런 굉장히 논쟁적인 에너지죠. 논쟁적인 에너지인데 예. 여기다 전 정부가 어떤 정책적 방향으로서 이걸 좀 축소도 못했고요, 사실. 네, 아직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축소가 시작되지도 네. 않았고요. 근데 이걸 이념이란 어떤 딱지를 꼭 붙여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뭐 얼마 전에 이제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민생 토론회를 했었을 때도 예. 이제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연결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처럼 전기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 꼭 필요하다. 그게 없이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저희가 이 시간에 예. 뉴스 신세계 시간에 뭐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이제 반도체 산업의 패권을 겨루고 있는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TSMC 같은 뭐 반도체 산업의 최첨단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대만이 사실 탈원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고요. 예. 상당수의 원전들을 소위 이제 셧다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미 그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산업을 일으키는데 꼭 원전이 필요한 것이냐, 그렇습니다. 관리에도 있다, 뭐 이런 지적들도 그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알리백 같은 경우도 네. 원전이 과연 그 방향에 맞는 것이냐, 아주 굉장한 논쟁이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국제 산업의 일종의 이제 표준을 제시하는 어떤 그 대표적인 두 개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인데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EU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아리백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완전히 이 발전을 마친 그 전기로 생산한 산업 제품에 대해서만 이제 그렇습니다. 수입을 허용하는 뭐 이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우리 산업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다. 뭐 이런 지적들은 계속 그러니까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원전 자체에 대해서 이 방향이 옳으냐 그러냐는 여러 정책적인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느 한쪽에 여러 가지를 따진 어느 한쪽의 정책을 이념이란 딱지를 딱 붙여가지고 네. 이 뭐 흡사 어떤 정책적 정밀성 없이 이념만 가지고 했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게 정당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 정부가 이념에 있어서는 훨씬 더 많은 딱지 이상한 어떤 정책을 많이 펼치지 않았습니까? 뭐 논쟁적인 발언을 직접 해왔었던 당사자가 윤 대통령이긴 합니다. 그래서요. 뭐 말씀하신 그래서. 그 대목인데 예. 예를 들면 홍범도 흉상의 이제 육사 내에서의 그것도 이전 논란. 그것도 참 어떤 역사적으로 상당히 검증된 부분에 대한 쓸데없는 논란이었던 거 지금 가라앉았죠. 예, 뭐 거의. 지금은 이제 예. 뭐 뒤쪽이 약간 치워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외교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이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뭐 취임 이후에 지속적으로 일본하고 미국 중심으로 외교 질서를 재편하려고 하는 소위 이제 블루팀 논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 일본에 대한 일방적 양보, 혹은 뭐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너무나 손쉬운 양보,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이거야말로 어떤 이념적 정책으로 해서 실리를 놓치는 것 같은데 그 이념적 정책으로 정작 논란을 가져온 어떤 그 장본인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념적
딱지를 쉽게 붙이시는 것 같아서 좀 약간 갸우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 이제 보수학계에서도 지적을 하는 것이 뭐 우리나라 보수 정당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오히려 조금 적극적인 대외 정책들을 펼쳤다. 대표적으로 이제 노태우 정부가 예. 있었던 국방 외교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그 이후에 우리의 이제 한반도 외교 정책의 핵심은 균형 외교가 되었거든요. 실용 외교, 균형 외교가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추세랄 것도 없이 어느 당연한, 나라나 그걸 예. 추구하고 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하고 이제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왔는데 윤석열 정부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이념 중심으로 그런 실용 외교를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들이 좀 있습니다. 이념 외교 뭐 달리 말하면 가치 외교란 것이 이념 외교 비슷한 개념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 이런 데서 정말 이념 딱지를 떼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념적인 언어 사용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공산 전체주의라는 단어 예. 이거 이제 다시 유행시킨 사람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기도 하고요. 예. 반국가 세력. 그러니까 뭐 정치적 대처점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 찍는다라는 예. 비판들도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념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면 이제 공평한 비교가 돼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만 자유 말씀도 하셨었죠. 제가 기억이 그렇습니다. 예, 뭐 홍콩 그것도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것도 굉장히 어떤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그게 네. 우리로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뭐 네. 이거야말로 어떤 이념적 어떤 치중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네. 비판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양안 문제라든지 그렇습니다.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지적들은 있었습니다. 예. 자, 3차 입틀막 사건. 아, 경호처에서 예. 입을 틀어 막혀서 끌려나가는 소위 이제 입틀막 사건. 이게 이제 또 한 가지가 보도가 됐습니다. 지난 1일에 있었던 일인데 예.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의료개혁 민생 토론회를 할 때입니다. 행사장 밖에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 이분이 민생 토론회에 참석하겠다라면서 이제 경호처 직원들하고 일종의 이제 실랑이가 좀 있었는데 예. 그때 입틀막으로 이제 끌려나간 일이 이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민생 토론회가 이제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때 정부 지원책이 뭔지를 대통령이 밝히겠다고 했어서 그래서 임현택 회장이 이제 참석하려고 했다는 거고요. 반대 피켓을 들고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경호 인력에 의해서 제지를 당했습니다. 예. 그 당시 현장 상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대통령님이 국민 목소리 듣겠다라고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행사 제목이 뭡니까? 저희 다 알고는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의료계 대표자가 왔는데 대통령님이 말씀을 안 듣겠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대통령이 자, 예. 이렇게 이제 입을 예. 경호처 직원들한테 틀어막힌 채로 양팔을 붙들려서 행사장 밖으로 이제 끌려 나갔다라는 게 지금 임현택 회장 쪽의 설명이고요. 예. 임 회장이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당시의 토론회 자체가 필수 의료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필수 의료 쪽에 종사하고 있는 본인 당사자인 내가 의견을 전달하려고 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억지로 들어가려고 했거나 혹은 뭐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것도 아닌데 예. 이렇게 강제로 연행당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한 거고요. 그리고 퇴거 불응죄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고 경찰서에서 9시간가량 조사를 또 별도로 받았다. 예.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저번에도 한번 이게 세 번째인데요. 네. 저번에도 이 자리에서 그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경호상에 정말 이렇게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는 것이 꼭 경호상의 필요성으로 볼 수 있을까? 네. 그렇다면 굳이 왜 이렇게 할까? 여론도 좋지 않은데. 뭐 아시다시피 예. 지금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지난번 카이스트 사건 때는 대통령이 굉장히 먼 거리에서 연설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강성희 의원 진보당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하고 악수를 한 직후였는데 예. 임현택 회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있지도 않은 장소입니다. 예. 행사장의 바깥이었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직접 접촉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끌려 나갔다. 그럼 이건 이 경호처에서 일종의 이제 대응 매뉴얼을 너무 폭 넓게 적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지적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경호처 측에서는 행사장 주변도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 구역이기 때문에 예. 퇴장 조치는 정당했다. 뭐 이렇게 뭐 밝히고 퇴장 있습니다. 조치는 할 수 있겠죠. 거기서 계속 뭐 소리 지르고 나면 행사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나 퇴장 조치의 방법론이 이렇게 입을 막 그 어떤 그렇죠. 의사 표현하는 사람은 입을 막 막아가지고 사지를 끌어내고 하는 모습이.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저번에도 이 자리에서 그걸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네. 이게 국민적 어떤 여론이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위험 상황이 아닌데도. 네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누군가 이런 어떤 경호 수칙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왜냐하면 네. 그것에 대해서 야 조심해라 이게 국민들 보기에 안 좋다 이런 네네. 어떤 경고를 어떤 선에서 해줬으면 네. 경호원들이 과연 이렇게 막무가내로 똑같은 행위를 반복할 그렇습니다.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경호 수칙 같은 매뉴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해서 이제 고치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면 뭐 경호처장이거나 예. 혹은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거나 그렇습니다. 대통령 본인일 텐데요. 뭐 이 세 사람 중에서 적어도 누구 한 사람도 이 상황을 고치라는 지적을 안 했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고치라는 지적은 안 했을 뿐만 아니고 왜냐하면 네. 이게 언론에 계속 비판적으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그렇습니다. 이거 뭐 거의 모든 언론에 네. 그렇다면 고치라는 말을 안 한 것뿐만 아니고 야 그것 신경 쓰지 말고 하지 않았느냐는 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예. 격려를 받았을 수도 예. 있다는 이제 의혹을 제기를 하시는 건데, 근데 이제 저는 그거 하나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면택 회장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대통령하고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없는 예. 완전히 위협 상황하고는 이제 배제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왜 입을 막아야 했는가? 그게 가장 의문점이에요. 예. 그럼 이제 이전에 있었던 두 가지 사례하고 공통되는 거 반드시 입을 막더라. 예. 그럼 이 입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게 가장 경호처에서 거슬리죠.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강조하는 일종의 매뉴얼의 내용이 아닐까. 대통령 행사와 관련해서 대응 조치를 할 때는 반드시 먼저 입을 막으라라는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글쎄 의심을 할 말입니다. 수밖에 없는 예. 거고, 그게 과연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행사가 진행되려고 하는데 뭐 막무가내로 계속 버티거나 하면 끌어낼 수도 끌어낼 수는 있겠죠. 있죠. 예. 예. 그런데 몇 마디 말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입을 딱 막아가지고 끌어내는 아주 비슷한 과정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렇죠. 이것을 누군가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혹은 지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렇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지시하면 안 될 텐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대통령 경호처에서도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예. 끌어내는 조치도 물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문제는 지금 이제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소통을 하고 싶다는 분명한 의사 표현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입을 막는다는 거겠죠. 굉장히 상징적이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치권 좀 얘기해 볼까요? 단수공천, 김연아 공천 보류 이거 뭔가요? 국민의힘 얘기를 예. 좀 자주 언급을 드려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언론 보도량이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쪽에 많이 예.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 공천 소식을 좀 전달을 더 많이 해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서 이제 경기도 고양정에 단수 공천을 줬습니다. 예. 근데 오늘 아침에 이 결정을 보류를 하고 공관위 차원에서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검토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공천에서 탈락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왜 어제는 줬다가 오늘은 뺐느냐? 뭔가요? 이제 뭐 이런 의문 제기가 되는 예. 건데, 물론 이제 이유를 추정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당협위원장을 지냈던 시절에 당협의 이제 시의원들이라든지 국민의힘 당원들로부터 운영 회비 명목으로 3천여만 원 정도를 받았고, 예. 뭐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또 한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4천만 원 넘는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정치자금법이 위반된다라고 해서 지금 피소가 된 상태입니다. 예.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당윤리위원회에서 그래서 이 사안 가지고 지난해 8월에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린 바가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비리 혐의가 제기된 사람,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될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단수 공천을 곧바로 줘버리는 게 맞느냐,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철규 공관위원은 어저께 뭐라고 했냐면 1년 반 전부터 민원 제보가 돼가지고 여러 차례 당에서 조사를 했다. 예. 그리고 문제가 될 만한 게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후보로 판단을 해가지고 공천을 한 것이다. 예. 라고 어제는 설명을 했는데, 예. 그런데 오늘은 비대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나왔다는 예. 겁니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경선이 아닌 단수 추천의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분명해야 되고 예. 로직, 그러니까 논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논리상으로 당원들한테 설명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으로 들리는 거라. 예. 그러면 공관위원인 이철규 의원은 소위 말하는 이제 논리가 용산 핵심 예. 관계자, 예. 용액관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고,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공천에 있어서 이제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두 사람 사이의 의견이 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있습니다. 예, 어제는 맞고 오늘은 틀리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뭐 여론 추이를 사람이 다른 거겠죠? 뭐 비대위원은 판단한. 살폈을 수도 있고요. 예, 네. 판단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겠죠. 혹은 그 사이에 여론을 살폈을 수도 있다. 여론을 예. 살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의사 문제 가지고도 뭐 비대위에 약간 이견이 있습니까? 여당? 지금 이제 의대 정원을 예. 이제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예. 계속 논란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건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비슷한 현상인데, 민주당에서도 이제 신현영 의원 같은 경우 그렇죠. 의사 예. 출신이거든요. 예, 반대하시죠. 지속적으로 지금 예. 이제 반대를 하고 예.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주당의 기본 당론하고는 썩 어울리진 않는 예, 그렇죠. 일인데 예.
국민의힘도 모셨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도 비대위원 중에서 이제 의사 출신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좀 반대 목소리 혹은 지금 정부에 대해서 좀 지적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출신인 한지아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 예. 의료계에 대해서 이렇게 주동 세력, 배후 세력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다. 예. 전국의 모든 전공의를 구속하고 형사처벌을 한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국민이 피해를 볼 뿐이다. 예. 이렇게 이제 정부의 행태를 지적을 했고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소화기내과 전임의를 지냈던 박은식 비대위원도 의사 출신인데 예. 의대 증원의 근거로 사용된 보건사회연구원 그리고 KDI 자료에는 오류가 있고 예. 현재 의대 교육 환경 현실상 당장 2,000명 증원은 힘들다는 게 주된 여론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반대 목소리를 낸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지금 비대위 예. 회의하는 자리인데 여기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또 따로 밝혔습니다. 환자를 두고 의료 현장을 집단적으로 떠나는 거는 레버리지 그러니까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타협의 대상도 절대 될 수가 네.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예. 얘기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비대위원들과 비대위원장의 이야기가 좀 다르게 나온 이런 상황인 거죠. 다른 메시지가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의사분들은 네. 그 지금 현역 정치인이거나 아니라 굉장히 단일한 대화의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의사로서의 정체성이 정치인로서의 정체성보다 우선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예, 제가 뵌 분들 중에 의사분들 중에 가장 네. 이 비판적인 분은 의사의 협회 행위의 김윤 교수님인데, 네, 서울대 김윤 교수.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왜 저런 문제 가지고 의사협회랑 토론이 안 될까 하는 어떤 갸우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면 물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셨던 이제 김용희 전 의원 같은 예. 분들도 이제 의사 출신인데 예. 그분들도 이제 의료계 전반하고는 좀 다른 목소리를 냈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예. 자, 민주당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민주당 공관위가 이제 계속 그 전략 선거구 그리고 예. 이제 단수공천 그 대상자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오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쪽으로 예. 전략선거구 지정을 요청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지역에는 전략공천을 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인 서울 마포갑 여기 이제 노웅래 의원 예. 지역구고 그리고 서울 동작을 이수진 의원 지역구고요. 경기도 의정부 김민철 의원 지역구고 경기 광명 같은 경우는 이제 양기대 의원 지역구입니다. 이 지역구들을 전략 지역구로 지정을 해달라. 그러니까 당에서 전략공천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대상자가 되는 현역 의원들은 다 반발을 하고 있는데 예. 조금 전에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을 탈당하겠다. 예. 라고 하면서 뭐 이재명 대표한테 본인이 속았다라는 식의 굉장히 좀 강경한 발언을 했군요. 어조의 발언을 쏟아냈고 노웅래 의원도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조금 전에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철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면담을 오늘 이제 가졌다고 예. 하고요. 일단 양기대 의원은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목소리가 전해지지는 않고 있는데 아마 썩 달갑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걸로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물론이겠죠. 네. 예. 그리고 지금 이어서 단수공천자 예. 10명을 발표를 했는데 상당수가 또 친명계로 꼽히는 현역들이 많습니다. 예. 서울 동대문 갑의 안규백 의원이라든지 지금 이제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고위원이 장경태 의원 서울 동대문 의뢰 단수공천 받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최고위원인 박찬대 의원 인천 연수 갑의 단수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내에서는 이거 이제 비명계는 공천에서 배제되고 친명계들은 단수공천 쉽게 받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들이 또 비명계 중심으로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시끄러워지는군요. 뭐 이런저런 공천 상황이라는 게 지금 뒤로 갈수록 더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요. 물론이죠. 예. 네, 저희가 뭐 계속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워낙 민주당이 지난 2020년 총선 때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자, 승리를 지금 거뒀기 시간은 때문에 거의 다 됐는데요. 잠시 후에 다시 이어가죠. 오늘 해설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가볼까요?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의 그 공천 혼란 혹은 공천 논란의 핵심에는 소위 말하는 의정평가 하위 20% 룰이 있습니다. 하위 10% 성적표를 받은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당에다가 이제 재심 신청을 다시 해달라라는 신청을 했는데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걸 이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심 신청서 낸 지 하루 만이고요.
박용진 의원 측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 공식 회의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네. 어떻게 기각을 할 수 있느냐? 이거 이 과정을 무시한 것이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쪽에서 낸 공식 입장을 예. 보니까 이미 이제 지난 1월에 이런 재심 신청에 대해서는 공천관리위원장한테 결정 권한이라든지 이제 내부 예. 권한을 위임을 했다. 이거는 이제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결정이다라고 또 이제 반박하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어떤 하위 평가 문제에 대해서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광진의 단순 공천을 받은 상태인데 JTBC 장르만 여의도 유튜브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지난번 21대 2020년대에도 선배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도 이 평가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게 많았다 그래요. 네. 그 정성평가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그게 큰 변화 없이 이제 지금까지 왔죠. 네. 변화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시스템 공천을 건드리는 순간 그게 개입의 여지가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최소화했거든요. 예.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문제가 지금 그대로 다시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정 의원 얘기는 사실 태생부터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은 예. 맞다. 그걸 이제 중간에 좀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못 고치는 바람에 이번에도 또 비슷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김상곤 혁신안에 따라서 만들어진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혁신 공천을 하려면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동전의 양면 같은데요. 네네. 혁신 공천을 하려면 어떤 힘센 분을 잘라내고 날리기도 해야 되고 네네. 뭐 그거는 있는데 그래서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이쪽 주장도 있어요, 있기는. 네, 뭐 그렇죠. 쇄신을 하려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오늘 이재명 이게 대표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한쪽 측면이고. 그런데 쇄신은 좋은데 네. 저 쇄신의 모양새가 참 깔끔한가? 뭐 여기에 대해 의심하는 분들도 있고요. 뭐 저도 오늘 어떤 논리적 이제 연관성, 일관성. 그렇습니다. 뭐 이제 정치권에 있는 분들 좀 취재를 해봤는데 예. 비명계라고 이제 불리는 정치인들뿐만 아니고 소위 이제 친명계라고 하는 이제 의원들, 뭐 제가 통화한 분 중에는 이번에 이제 단순 공천을 받은 예. 의원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도 지금 이제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는 뭐 공천 과정이라는 게 원래 시끄러운 건데 다만 어느 정도로 시끄러운 정도로 조절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중간에 실무 단계에서 잘 정리를 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한테는 어떤 방식으로 통화를 해서 이야기를 잘 하고 혹은 누구는 직접 만나서 잘 풀고 예. 혹은 뭐 어떤 다른 급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이런 게 이제 필요한데 똑같이 그 지역구를 옮기라고 요청을 받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역구를 옮기는 의원들이 있지 않느냐. 예. 그런데 이제 임종석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옮겨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바로 거부를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결국 뭐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예.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이게 이제 공천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제 사무총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책임론도 내부에서는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어떤 큰 상징성을 가진 분들은 이걸 봐라. 이게 어떻게 비명 학살이냐. 이런 그렇죠. 케이스도 있어야 되고. 네네. 그래야지 어떤 정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잘라낼 때 봐라. 정말 어떤 이런 분들은 여기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약간 그 기준에 대해서 당당히 설명하지 못하는 듯한 분위기.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굴러가느냐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소위 이제 손목 대 팔이라고 하는데 예. 이 주로 딜을 한다고 할 때는 상대 팔을 자르려면 적어도 내 손목 정도는 걸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과연 그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유니까요. 예, 예. 아니, 제가 잠깐 그 검도하는 분들 중에 살을 내주고 뼈를 벤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있고 뭐 네. 그런데 좀 너무 살벌하네요. 비유가. 예, 예. 예, 그런데 시간은 거의 다 돼 가는데 여당의 경우에도 이제 조용한 공천이라는 네. 어떤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네. 과연 이 조용한 것이 좋은 것이냐 그런 비판도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어제도 저희가 잠깐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이제 현역 의원들한테 유리한 방식의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 특히 경선을 붙여주는 것 자체가 그렇다라는 지적들은 나오고요. 그러면 거의- 변화가 별로 없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도 슬그머니 나오고 예.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 내일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